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27만원이고요. 플러스 6만원입니다. 좀 많이 속상한 날이죠.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는데, 시장이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풀배팅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종목이 한 종목은 올라갔는데 두 종목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좋은 장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목은 수익 손실 이렇게 계산하니까 퉁치고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아까 2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제가 한 11시 반쯤 11시 반이 아니죠. 한 10시 반쯤에 자고 한 2시 반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 막 종목 두 종목을 매매했는데 거기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기존 가지고 있던 거는 지불도 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여전히 아직까지 안 되는구나. 방향이 돌 것 같아서 지수가 반등할 것 같아서 종목을 잡았는데 제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속상하고요. 이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맞춰질 날이 있겠죠. 방향은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자, 지난밤에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뭐 생산자 물가지수 뭐 이래 갖고 상당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 상황이었는데요. 나스닥 보시면, 갭으로 떨어졌다가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전날,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줄 하나 꺼놓고 이 선은 지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락이 멈춰지고 돌렸는데 이제까지 나왔던 악재들을 이 시장에다가 다 집어넣고 투자자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악재, 금리 인상 우려감부터 해서 물가 상승,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까지 다 합쳐갖고 다 때려놓고 막 해봤을 때 나온 모든 악재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만큼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웬만한 뉴스 나와가지고는 더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지수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터졌다고 내려오고 금리 인상 우려가면 내려오고 중국 봉쇄한다고 내려오고 세 가지 악재가 다 적용돼갖고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나온 악재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서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 되면 또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새로운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뭐 핀란드인가 거기 또 나토 가입했다고 거기다 뭐 확전을 한다면 전쟁 터졌다면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악재니까 내려가겠죠. 근데 새로운 악재가 아니고 기존의 어떤 재료만 가지고는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부분의 봉쇄는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중국 증시 보면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봉쇄로 인해서 생산 활동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공장이 안 돌아가고 물류가 멈추는 이게 악재고 코로나가 있어갖고 봉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이 돌아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공장 안에다가 텐트 치고 그냥 거기서 밖에 못 나오게 하고 공장을 돌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해결됐다는 아니고 악재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은 우리 이제까지 충분히 반응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던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타났어요. 그게 나타나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국제 유가라든가 곡물 가격들이 쫙 내려가는 현상이 나올 건데 아직까지 그게 제가 보고 있는 호재성 뉴스 그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곡물 가격은 여전히 지금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고 국제 유가도 지금 WTI가 106달러까지 107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했던 정전되는 이 부분, 협상하는 부분까지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전히 진행형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서방 측하고 러시아 측하고 대화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핀란드가 나토 가입해버렸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냥 이 상태로 진정했어야 되는데 핀란드 맞죠? 스칸디나비아 핀란드하고 또 뭐 하나 하고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하고 있는데 핀란드가 가입했을 겁니다. 아마 가입하려고 지금 신청했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돈바스 지역의 전투도 지금 그 저는 뭐 러시아가 점령을 다 했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도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제가 어제 했는 말을 누가 듣고 하는 것처럼 제가 돈바스에서 러시아가 거의 다 점령해가지고 뭐 거의 끝나가는 그 분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유튜브 그 영상에 뭐 여하튼 이겼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을 계속 매일마다 올려주는 거기서 그 일부 뭐 언론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이제 그 80% 점령했는 게 그 새롭게 점령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돈바스 지역은 반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뭐 러시아가 유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 이렇게 그분이 또 방송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좀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그 마리우폴 거기도 뭐 거의 고립대가 끝날 것 같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안에 지금 거기 그 뭐 아조우 연대 거기 여군이 거기 노래 부르고 하는 그게 영상이 그냥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분이 건재하다 우리는 그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까지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러시아의 어떤 그 심리전을 이용한 그 선동전 뉴스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뉴스하고 이게 막 섞여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어느 게 진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 전쟁을 멈춰줘야만 한다는 거죠. 너무 오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협상을 해서 어떤 뭐라 그러죠, 그게, 종전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만 들면 정신은 급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그 부분을 호재로 보고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뉴스가 안 나온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가 돌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다. 특별한 뭐 호재성 뉴스가 없었는데도 나스닥이 일단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 오늘 국내 증시 보시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제가 방송할 때 어저께 여기 방송할 때 어제 방송할 때였죠. 여기 줄 닦아가지고 요 선 정도는 그 회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회복했습니다. 요 회복한다에 500원 걸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그림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요 그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방향을 돌렸고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어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은 요 정도 선까지만 빠졌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지지선이니까 줄 거는 자리 왜 여기다 껐냐면 어제 빠질 때 여기 정도까지만 빠지는 게 그 맞다고 봤는데 그 멍청한 기관들이 아주 단순 무식한 기관들이 그냥 막 2,500원인가 막 집어 던져가지고 그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면 대통령 취임하고 이렇게 하면 예의상 이렇게 던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계획 없이 그 기관이 어제 코스닥을 2,500억 던지는 바람에 외국인은 800억밖에 안 던졌습니다. 근데 기관이 2,500 던지는 바람에 요 정도 빠져야 되는데 지금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요 기관이 실수한 거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면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왜냐면 기관하고 외국인 너무 많이 팔아버려가지고 그 매도 공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안 파는 겁니다. 어차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여유자금이기 때문에 그 신용이나 미수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 분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 이 투자자의 그 범주에서 빼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빼고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저도 마찬가지죠. 이 돈 가지고 제가 뭐 찾아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기도 그렇고 뭐 돈 찾아가고 근데 투자할 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빠지면 진짜 뭐 악재가 생겨갖고 뭐 지구에 종말이 올 것 같으면 던져야 되겠죠. 근데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악재가 다 반영됐으니까 이 정도 위치라면 이 정도 빠졌다면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 팔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은행 넣어놓으면 이자도 안 나오는데요. 차라리 그냥 가지고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냥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포감을 안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빠지니까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오바다 그러고 자신 있게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하려고 있는 게 기관 투자가인데 정권사 이런 애들이요. 주식 투자하려고 있는 애들인데 다 팔아먹고 지금 주식이 없다. 이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기관 투자자로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한민국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있는 그 기관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로 문을 닫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만 매수하면
물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말 동안에 큰 이변이 없다면 정시는 위쪽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선을 방어할 것이다, 이 정도 선을 지킬 것이다는 의미로 이 정도 올라오는 걸 예상했는데 오늘 움직임을 보고 느낀 게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을 17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12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1000억대 이상 매수하면 2.3% 정도 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왜냐면 미정시는 지금 상승할 자리입니다. 보시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없이 계속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미정시가 여기서 반등한다면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기까지 가긴 좀 오바겠지만 강하게 쭉 빼올릴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빼올린다고 봤을 때, 만약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면 국내 정치 상황에서 봤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조금만 들어온다면 아주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걸 뭐 상봉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바닥을 한번 터치하고 올리다가 다시 떨어지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W자 비슷하게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건 두 번 나온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빠졌는데 바로 들어 올리면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바닥 쪽으로 해야 바닥을 확인한다, 이런 의미로 보통 해석하는 것 같아요. 차트 전문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많이 빠지고 나서 들어올리다가 급격하게 어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렸으니까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선을 지킨다는 의미가 이제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자, 이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약간의 호재성 뉴스만 나온다면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보너스로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하는 쪽으로, 대화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러시아도 지금 대화 안 하면은 좀 난감합니다. 지금 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려면 러시아는 지금 최대 단점이 뭐냐면 전선이 길다는 겁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만 싸우는 것 같으면 러시아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격을 하면 됩니다. 그냥 지키든지 공격하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남쪽으로 해서 크림반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쫙 일렬로 펼쳐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술 전략으로 봤을 때 상당히 멍청한 어떤 전술이라고 봅니다. 손자병법이, 손자가 만약 봤다면, 러시아의 전술을 봤다면 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길게 펼치는 건 이건 상당히 무모한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공격하는 거 보면 이렇게 길게 펼쳐놨는데 마리오폴이라든가 뭐 이쪽 남쪽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바스 지역 위쪽 편에 여기를 밀고 러시아를 밀어내가지고 국경까지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 쪽에서 러시아 땅에다가 포격을 해가지고 러시아 마을을 포격해갖고 거기 한 명이 사망하고 뭐 몇 명이 다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러시아 땅에다가 포격을 해갖고 러시아를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러시아 땅을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이유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이 딱 지키고 있는 여기를 밀고 들어가려면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돈바스 지역 위에 쪽에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 러시아 땅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돈바스 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쫙 병력을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는 후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력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이 돈바스나 남부 쪽으로 보급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포격을 가해가지고 미국산 177mm 포인가 이것도 있더라고요. 퍼가지고 지나가는 보급선만 공격해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라인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으로 가면 러시아도 협상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지선 정도는 지키고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반등 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키포인트는, 제가 보는 가장 키포인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유가가 내려가고 곡물 가격이 내려가서 물가 안정,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갖고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급 반등,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저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거기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반등을 노리고, 이거 반등하면 제대로 걸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진정이 어느 정도 돼준다면 급반등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서 그 하나의 변수는 이제 핀란드가 나토 가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러시아가 또 핵무기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미친 척하고 그냥 푸틴이 내가 뭐 늙어갖고 제정신 아니다 그러고 뭐 다 죽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시황은 요 정도 선은 지키고 위쪽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송이 다소 길어져서 제가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어저께 방송 제가 한 50분짜리 방송하고 너무 길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니까 댓글에 길어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이 좀 계시길래 길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건 그냥 할게요 하고 그 급하신 분들은 뭐 그 많이 들어보셔갖고 알잖아요 제 방송. 그러니까 뭐 대충 듣다가 그 2배속으로 들으시든지 아니면 막 듣다가 아유 뭐 또 작은 소리 하나 그러고 그냥 끊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할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제가 그 중간에 금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중간에 이제 좀 그 야간 근무 때문에 잠을 자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시 반까지 있었던 상황과 2시 좀 넘어갖고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나서 본 상황 가지고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진 종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려제강 수산중공업 T플렉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고려제강은 아주 그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이 아마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려제강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그 100만원치만 이익 실현했습니다. 요거는 그것 때문에 고려제강이 28,200원에 왜냐하면 오늘 그 남북 경협주들이 재료가 뜨는 바람에 그 남북 경협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마라서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 재료 떴는데 그거를 종목을 매수를 안 하면 제가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제가 상당히 꽂혀갖고 많이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고려제강이 지금 상황이 좋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주쪽을 사야 되니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두 종목이 빌빌거려 가지고 수산중공업도 오늘 4%나 밀렸습니다. T플렉스도 지금 뭐 0.9% 밀려 가지고 남북경협도 살라 그러니까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득이하게 손실 보고 있는 거 정리하기 좀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3.3%인가 2% 올랐는 이 고려제강을 100만원 띄어가지고 남북경협주 쪽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제강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계속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이 금요일만 아니었으면 강하게 당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금요일이다 보니까 요 끌어올리려 그러다가 조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여기서 끌어올려 갖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애들이 아직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면 땡겨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 종목은 다음 주까지 기대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팔고 요건 200만원은 그대로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산중공업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수산중공업 어떻게 했느냐고 댓글을 주셨어요. 아마도 제가 수산중공업 이 방송하는 걸 들으시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건설 장비 쪽에 움직이는 거 보시면 현대에버다임이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안 밀리고 계속 밀어올리죠. 이 종목이 대장인 건 맞는데 제가 처음 매수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얘가 대장은 맞는데 개인적으로 실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등주이지만 수산중공업을 매수한다 하고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상태고 오늘은 데모라는 종목이 또 6.8%나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 종목이 또 거의 대장격입니다. 얘하고 현대에버다임하고 누가 대장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돌아가면서 올립니다. 여기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올라왔죠. 현대에버다임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폭이 비슷할 겁니다. 누가 대장인지 애매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데모라는 종목을 돌려가지고 방향을 돌렸고 상대적으로 수산중공업하고 해인은 조금 약한 그런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매수할 때부터 2등주인데 그래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적게 먹더라도 이 종목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게 아침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날 종가 때 갑자기 확 끌어올려 가지고요. 여기서 마감 호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마감 호가 때 이 마지막에 확 들어오는 이걸 보고 단타하는 개미들이 확 따라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날 방송 때도 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쯤에서 끝났으면 끌어올린 세력들이 위로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기서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평단가 여기인데 사가지고 던지면 쭉 내려가 버리면 손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끌어올린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종가로 벙 따버렸기 때문에 이 단타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물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밀어 올려버렸거든요. 현대 에버다임 올라가는 바람에 따라 올라간다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익 실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쭉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여기 물린 사람들이 문제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 뜨고 여기서 그냥 끝났다면 이런 흐름으로 올라가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쭉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끌어올리려고 했던 세력 입장에서는 쭉 끌어올리니까 이거 한 7, 8% 이상 되지 싶은데요. 순식간에 그냥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팔아먹죠. 팔아먹고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는 얘들이 지킬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놔둬버리면 이제는 이제 그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여기서 잡았던 단타에서 들어왔던 이날부터 해서 들어온 단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물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려버리고 계속 눌러버리니까 이제 손절하면서 계속 밀리죠. 그래서 이 손절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쭉 빠져서 오늘은 또 현대 에버다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왜냐면 현대 에버다임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대장이 밀리니까 수산중공업은 물려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확 던지면서 더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데모라는 종목이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손절하는 그 물량을 다 못 받아가지고 돌리지도 못하고 그냥 쭉 쳐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현재 지금 제가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밀리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정리 안 하고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생각에 이거 다 정리하고 나면, 이 손절하는 물량 정리하고 나면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200만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분위기 좋았는데 이날 이때 그때 이거 팔아버리려고 고민하다가 제가 큰 그림을 보고 그냥 놔뒀는데 이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근데 이제 팔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마이너스 한 4% 정도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T플렉스 종목은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재료 노출 개념으로 끌어올리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가 안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세력 입장에서 끌어올릴 명분이 별로 없는 상황, 그리고 이게 지금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엄청난 돈을 들여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럴 만큼의 어떤 메리트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시면 이 원전 테마주들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T플렉스를 끌어올리기에는 명분이 지금 없다. 대부분 원전 관련주 혹은 뭐 니켈 관련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못 끌어올리고 어정쩡하게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종목은 실적은 좋지만 마찬가지로 남북경입주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있던 거에서 100만원을 손절하고요,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남북경입주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종목 중에 고려제강은 괜찮아 보이지만 비중이 300만원이었는데 남북경입주 매수하고 싶어갖고 100만원 이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 T플렉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회비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오랫동안 버텨갖고 수익 올리는 것보다 우선 괜찮은 종목 쪽으로 옮기자, 이런 의미로 200만원을 반줄여갖고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자강 100만원 줄이고 T플렉스 100만원 줄이고, 그 다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이 뭐냐면 남북경입주입니다. 그것 외에는 뭐 자동차 관련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뭐 여전한 거고요. 이제 덕성 같은 이런 종목도 지금 움직이네요. 근데 이 자동차 관련주는 뭐 조금 환불 간 거, 뭡니까? 이미 다 오픈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 같으면 구형테크 같은 이런 종목이 지금 어떻게 합되니까 눌러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바이든이 지금 방한하면 미국의 자동차 공장을 대단위로 짓는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품업체,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해당하는 게 제 기억에 구형테크 급등했었고 예전에요. 그 다음 상신 브레이크인가 이 종목 따라갔었고 뭐 요렇게 몇 종목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인사는 믿어 있는 거. 하여튼 그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구형태크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고 나니까 뜨니까 이제 눌러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동차 관련주가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든이 이제 곧 방한하니까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휴마시스 이야기할 때 190억 공급 계약 나왔는데 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실적으로 봤을 때 190억 매출은 이건 그 분기 실적으로 비교했을 때 얼마 안 되는 분량입니다. 분기 매출이 1700억인데 190억짜리 매출 터진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끌어올린다는 거는 사실상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거든요. 이건.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다 그걸 했죠. 봉쇄 조치를 해제, 마스크 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확진자가 줄어들게 되면 진단키트는 앞으로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매출은 상당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죠. 지금 과거에 비했을 때 코로나 이전에 분기 매출이 1년 매출이 92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9억 나오던 회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증해서 작년에 3,200억 매출에 1,900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셀트리온하고 협업해갖고 뭐 만들어가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엄청나게 실적이 이 정도 실적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10배 뛰었죠 거의. 근데 이런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끝나버리게 되면 진단키트가 끝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지만 공급은 되고 있지만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빠른가요?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밀렸는데 어제 왜 올라갔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제 좀 특이했던 게 북한에서 확진자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까지는 확진자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확진자가 없다 우리는. 그리고 백신 지원해주겠다 그래도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고 안 했던 게 북한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확진자가 지금 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 18,000명 나오고 지금 오늘 나온 뉴스까지 합치면 한 30몇만 명이 지금 감염된 것 같고 하루에 뭐 18,000명인가 나온 것 같고 여튼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그중에 오미크론 확진자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뉴스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스스로가 우리가 확진자가 있다고 어제 처음 밝힌 겁니다. 그럼 이제 왜 밝혔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백신도 접종 안 한 상태고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못 먹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만약 코로나에 걸리면 급격하게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증 환자 생기면 병원에 가도 병원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산소호흡기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핵무기고 뭐고 체제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막 죽어나간다면 이런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북한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결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코로나로 오미크론이 퍼져가지고 우리나라처럼 30만 명, 뭐 하루에 30만 명 이상 나와버리면 우리는 막 의료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나마 방어가 돼가지고 사망자를 최대한 낮췄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걸리면 백신 접종도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망자가 폭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체제 붕괴가 될 수도 있는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협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나 중국 사례나 이렇게 미국 사례 봤을 때 오미크론 뚫리고 나서 무사한 나라가 없거든요. 중국이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정도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암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단키트일 겁니다. 왜냐하면 열병 환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이 나는데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확인하려면 우리처럼 뭐 PCR 검사장 만들어 갖고 뭐 드라이브 스루 해 갖고 이거 할 수가 없죠.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가진단 키트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좀 남아 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막 급격하게 생산했는데 최근에 검사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럼 남아도는 이 물량들을 북한이 지원해주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지원할 걸 기대를 하고 어제 약간 올린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어제 방송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뉴스가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필요한 코로나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그 물품하는 지원에는 마스크라든가 진단키트라든가 뭐
소독제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오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움직인 거. 그러니까 아침부터 어제부터 그렇죠. 어제도 이때도 벌써 이 북한에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려고 할 것인데라고 생각하고 어제 끌어올렸는데 후속 뉴스가 안 나오니까 아닌가 이러고 이제 싹 끌어올린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이제 다시 빠졌다는 얘기예요.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북한 뉴스가 나오니까요. 또 이제 지원하겠지 하고 떴는데 이게 또 어디 잠잠하니까 쭉 눌려가지고 쭉 흘러갔습니다. 갔는데 여기쯤에서 뉴스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가 뉴스 봤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 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뉴스는 좀 뒤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온 거는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코로나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쪽의 뉴스가 딱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뭐가 먼저 움직였냐면 약간 두섭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일단 진단키트를 지원하든 뭘 지원하든 지원한다는 얘기는 북한하고 대화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쌀을 지원하든 뭘 하든 북한하고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쭉 갖다 던져줄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 있는 북한 당국자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대화해갖고 어떤 뭐 루트를 통해갖고 어떻게 전해주고 그 협상을 하려면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나서 대화한다는 얘기가 남북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좀 어거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주목했던 건 뭐냐면 남북 대화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 순간에 뭐가 올라가냐면 남북 경협주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 나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주목했던 게 뭐냐면 남북 경협주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좋을까? 남북 경협주 제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할 때 그때 남북경협주 정리해 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그 조회수가 한 6천 정도 찍었는가 제 영상 중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남북경협주는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빅텍은 전쟁관련주입니다. 왜냐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걸 확인해야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남북경협주 올라가면서 빅텍이 거꾸로 빠지죠. 이게 진짜 진짜 백이 배팅이라는 얘기입니다. 남북경협주가 움직이는데 빅텍도 같이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맞거든요. 전쟁 위협이 있는데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했죠. 이제 ICBM인지 뭔지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럼 탄도미사일 발사했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관련주가 쭉 빠졌죠. 이렇게 빠지면서 남북경협주가 돌아 올라가면 이건 어느 정도 그 남북경협주 제로가 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는 항상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도 마찬가지로 빅텍이라는 종목이 급등해버리면 꽝이라고 봐야 돼요. 대체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빅텍이 밑으로 더 빠지는 모습, 전쟁 관련주가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경협주가 올라가면 이건 진짜 어느 정도 남북경협주의 재료가 맞다 이렇게 해석하면 약간의 확률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남북경협주 중에 뭐가 갈 것이냐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많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개성공단이죠. 신원, JST나 그 다음에 인디에프 이제 막 섞여 있는 거는 각 대장주들만 앞으로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각 파트별로. 그 다음 이제 철도 관련주의 대하TI, 그 다음 일신석재는 휴전선의 평화공원, 이것도 협상이 일어나면, 휴전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 짓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일신석재가 거기에 석재니까 있잖아요. 돌 깨고 막 하는 거기에 비무장지대 땅이 있고 공장 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거 하면은 평화공원 이야기 나오면 일신석재하고 코아스가 움직입니다. 코아스. 근데 일신석재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보통 보면. 그래서 오늘 좀 움직였죠. 그 다음 철도 관련주는 당연히 남북철도 이야기고 그 다음 아난티가 금강산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북한에 비료 지원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경농, 조비, 그 다음 또 종묘, 채소 같은 게 심어야 되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아시아 종묘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들은 뒷주자들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저거죠. 곡물 관련주로 해갖고 급등함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다가 지금 곡물 관련주 빠지면서 지금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오늘 못 들어올렸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차후에 남북 대화를 하고 나서 진행이 되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쪽이 움직이면 또 그게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 최근에 이 광명전기가 호재성 뉴스가 터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갭으로 떴다고 눌렀잖아요. 근데 오늘 제대로 이제 그 뉴스가 반영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호재수 뉴스까지 터지니까 상한가로 그냥 밀어 올려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올라가니까 다른 전기 관련주들 반등하는 모습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나게 봐야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과연 우리한테 손을 벌릴 것이냐, 우리의 지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 퍼지는 거는 그 북한 역량으로 못 막을 겁니다. 봉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18,000명씩 나오는데 이미 18,000명 나왔다는 것도 그 진단키트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가 아닐 겁니다. 뭐라 그러죠? 겉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용어 있는데, 좌우지간, 이런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열이 많이 나고 이러면, 열병 환자 이렇게 분류해갖고, 확진자로 분류를 시키는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오미크론인지 뭐 델타인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열 많이 나면 열 체크는 계속 할 겁니다. 그건 되니까, 온도 계정도 있으니까. 열 체크가 열 많이 걸리면 격리시키고, 오미크론, 이제 의심자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루에 18,000명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 사람들 주변에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다 퍼졌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건 오미크론 같으면 그 K 방역으로도 못 막았는데 북한에서 그 막는다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미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황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그 협동농장 체제이기 때문에 보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막 씨 뿌리고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다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단체로 그냥 나와가지고 트럭 타고 그 논에 가고 막 이러면 다 서로 옮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 상태로 치료되는 건 거의 제가 봤을 때 어렵다고 보고요. 백신 접종도 좀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 접종하고 이미 다 걸렸는데,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진단키트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빨리 그 확진자들을 격리시키는,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사람들하고 걸린 사람 구분하는, 이게 가장 필수인 것 같고, 뭐 마스크라든가 이런 뭐 소독약 이런 것들은 뭐 필수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건 종목 자체가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치료하는 쪽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그 코로나 쪽에 이 종목 움직였을 거예요. 맥ICS 움직이죠. 이 종목이 뭐냐면 인공호흡기 관련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 확진자 막 퍼져가지고 병원에 뭐 그 하는 거, 병원에 응급실 부족하고 이럴 때 이 종목 급등했었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이게 이런 종목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가이시스가 오늘 움직인 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저런 상황이 되면 의료 시스로 부족하니까 산소호흡기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거 지원 이렇게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된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꼬였는데요. 1차적으로 제가 생각한 게 개성공단이 가장 그 포인트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 이런 거는 코로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별로 없죠. 그리고 남북 철도 이것도 단기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개성공단은 협상만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겠냐고 보고, 그 다음 관련주 중에 뭐가 좋은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항상 신원을 봤거든요. 신원이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신원이라는 종목을 대장으로 봤는데 오늘은 신원을 매수를 안 하고 JST나라는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또 착각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원을 대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뉴스 나오자마자 확 땡겨 올려버리죠. 11%나 땡겨 올려버립니다. 근데 JST나는 힘이 좀 딸립니다. 찔끔찔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JST나를 잡았느냐 하면, 신원 올라갔을 때하고 JST나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 최근 흐름 봤을 때 신원은 뒤로 좀 계속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JST는 안 밀리고 자리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봤는데요. 이거 저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실적을 봤는데 얘는 그겁니다. 주얼리 쪽, 그 핸드백, 뭐 귀금속 이런 쪽입니다. 이게 이제 개성공단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성공단이 지금 작동 안 되는 상태에서도 보시면 적자 보고 있다가 그 흑자로 지금 전환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최근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서, 신원도 물론 실적이 괜찮습니다. 보시면 작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 신원도 물론 좋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건드렸습니다. 차라리 신원을 잡을 거라는 후회도 좀 되긴 하는데, 시간에서 한번 볼까요? 진짜 두서없이 하는 것 같다. 신원
신호는 좀 빠지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제스티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타든 누구든 간에 이 게임들이 개성공단 하면 대장으로 이제까지 인식돼 왔습니다. 항상. 그래서 개성공단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확 몰려들어온다는 얘기죠. 미수 풀배팅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정말 맞아갖고 올라가면 급등하겠죠. 근데 이게 좀 정체 상태가 돼버리면 미수 풀배팅 들어온 사람들은 오래 못 버팁니다. 막 돌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불안하면 던지거든요. 그럼 시간에 그래 이럴 때 뒤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JST나 같은 이런 종목은 미수 풀배팅으로 단타들이 안 들어오고 그냥 이 종목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잡으면 무리해서 안 잡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무리하게 안 잡으니까. 근데 잡으면 웬만하면 안 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거의 매도 물량이 안 나와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 둘 다 올라가니까 이때 보시면 제스티는 올라간 거나 신호는 올라간 거나 그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건데 신호는 왠지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쪽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되게 길게 했다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종목을 그 100만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잡았냐면 진단키트를 잡았습니다. 개성공단은 어차피 그 남북 대화를 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뉴스가 뭐가 나냐면 북한에 지원한 물품원하고 YTN 뉴스에 나왔었어요. 마스크라든가 그 뭐죠 소독제라든가 뭐 이런 거 쭉 이야기하면서 그 진단키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꿈틀거렸거든요.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제가 원래 제스티나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제스티나 100만원 팔아갖고 옮겼습니다. 휴마시스로. 그래서 휴마시스 보시면 휴마시스를 제가 얼마에 잡았냐면 14,300원에 100만원치를 잡았어요. 14,300원. 여기서 잡았네요.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왜 여기서밖에 잡을 수 없었냐면 그 뉴스 나왔을 때 제가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제스티나를 팔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스티나를 100만원치를 팔고 이거 팔고 나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사고 그 다음 올라갔을 때 휴마시스를 15,300원에 일단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제스티나로 옮겼습니다. 말이 되게 복잡한데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남북 경협주 중에 개성공단 관련주 시장에서는 신원을 대장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스티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잡았고요. 그 다음 북한에 지원하는 이 부분 아마도 북한 입장에서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백신도 지원 받아야 될 겁니다. 뒤를 보고라도. 그리고 각종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산소탱크 이런 것들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핵무기로 위협 가하는 이전에 북한 주민이 한 10만 명 이상 걸려버리면 하루에 10만 명 나온다 그러면 초토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엄청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생존해야 되니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진단키트인 휴마시스 같은 종목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지금 남은 70만원 남겨놨는데요. 요걸 조금 더 잡아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추가로 두 종목을 더 매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두서없이 막 떠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JST나 하고 휴마시스하고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실제로는 신원이라는 종목을 대부분 다 대장격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적게 먹더라도 만약에 이게 악재로 돌변했을 경우에 좀 위험을 감수하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적게 먹고 적게 잃자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잡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잡았고요. 신원이라는 종목은 지금 시간에서 좀 밀리고 있으니까 수산중공업을 약간 줄여가지고 이것도 줄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수산중공업도 지금 이 재료가 살아 있거든요. 지금 지금 상대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팔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사고 싶긴 한데 요거는 저 월요일 날 상황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남북 경협주 쪽으로 이게 남북 경협주 쪽으로 재료가 붙어 가지고 그 몰려 들어오면 다른 쪽 테마들이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대부분의 단타하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한쪽 테마가 쫙 올라가면 다른 쪽 테마가 내려갑니다. 거의 그 동시에. 왜냐면 이걸 팔고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마찬가지로 만약 남북 경협주가 다음 주에 제대로 뭐 북한에서 지원을 뭐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버린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남북 경협주 전체가 들썩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 전체에서 순차적으로 빠르게 막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테마들 오히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휴마시스를 좀 줄여가지고 티플렉스는 100만원 밖에 안 남았으니까 놔놓고 이건 나중에 되면 또 북한 자원개발 이러면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놔놓고 수산중공업을 200만원이니까요. 비중을 조금 줄여가지고 그 남북 경협주 쪽에 내려오고 있는 신원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조금 더 잡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고려제강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와우, 시간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고려장을 조금 팔아서 저쪽으로 남북경협주로 옮기는 건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갔죠? 잠깐만요. 이건 다른 거 봐야 됩니다. 세아제강 아니죠? 휴스틸 고려제강. 역시나 이 종목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확 땡겨버리거든요. 동일제강이 못 따라가잖아요. 어제 제가 동일제강 200만원 팔고 나서 고려제강을 이쪽으로 100만원 옮겼는데, 그리고 의외로 이 DSR 제강하고 DSR이 좀 강합니다. 근데 DSR 제강이 요거보다 조금 더 사니까 DSR 제강이 낫겠죠. 어차피 같은 제강이고. 그래서 얘가 오히려 동일 제강보다 조금 더 메리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보시면 오늘 DSR 제강이 동일 제강보다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동일 제강은 급등할 때 여기 지금 들어오는 단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쉽게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건데, 물렸다 싶어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자꾸 손절해버리는 바람에 매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단타하는 사람들이 왕창 몰려 들어온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 팔아버리고, 고려저강 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고려저강이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4% 올랐네요.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려나요? 갑자기 좀 팔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왜냐면 지금 저걸 하고 싶어서요. 남북 경협주에 조금 더 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단키트는 휴마시스 혼자서 계속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진단키트에 지금 원래 수젠텍이 어제 대장격이었고 휴마시스, SDO 바이오센서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못 올라가고 이게 혼자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진단키트 종목이 많은데 뭐 시젠, 랩지노믹스 전부 다 보면 뭐 3% 이렇게 올라가는데 휴마시스 혼자 11%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세력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딱 찍은 종목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매수하는 것 같아요. 같이 올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단 대장주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마시스 쪽은 뭐 70만원 정도 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잡긴 조금 부담스럽고, 남북 경협주 쪽에 지금 JST나 가지고 있는데요. 신원이라는 종목 약간 하락하고 있으니까 요건 제가 고려제강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일부 이익 실현 해가지고, 이것도 아까운 종목인데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인데. 요건 방송 끝나고 나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서 오늘도 한 50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요. 전혀 뭐 준비 없이 막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북 경협주 쪽에 북한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떤 북한 지원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오늘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막 솟구칠 그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없는데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빼먹었다. 어제 댓글에 코인 시장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일단 이건 뉴스에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답니다. 이 코인을
테라라는 코인을 만들었는데요. 1달러로 뭐 연동시켜 가지고 이게 좀 독특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라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코인을 새로 만들면 이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 테라라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1달러에다 딱 맞춰 놓고 만약에 테라가 가격이 빠지면 손실 생기니까 이 손실이 생기면 루나라는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루나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런 식의 어떤 코인을 만드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세트로 움직이는. 근데 이게 그 평상시에는 이게 작동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가 테라가 움직이면 루나가 거기다 박자 맞추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코인 가격이 급락해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테라가 가격이 빠지는데 루나로 테라를 보정을 못 해주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다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루나가 테라를 보정을 못 해주니까 루나가 더 빠져버리니까 루나가 빠지니까 테라는 루나 빠지면 더 빠져야 되죠. 또 그 맞추려면.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던데 해갖고 서로 그냥 그 상대방 보전을 못 해주다 보니까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이게 같이 쭉쭉 올라가는 게 그 코인값이 급등하면 둘 다 쭉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코인이 워낙 떨어지니까 이 가진 사람이 던지면서 테라가 내려가니까 루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코인 급락하면서 야도 내려가 버리니까 루나 빠지면 테라가 또 거기 박자 맞추면 더 내려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99%의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튼 한 1억 투자하면 그 1,000만 원 정도 남았다던가요? 1억? 1,000만 원? 1억? 아니 1,000만 원 아니고 1억 투자하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락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코인 시장이 막 정지도 막 되고 일단 미국에서도 지금 이게 뉴스에 나왔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인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언급될 정도로 그렇게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건 뭐 그 돌아가는 현상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코인이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다. 코인은 위험 자산이니까 조심하자 해서 코인을 팔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코인이라는 자체가 없어질 게 아니고 만약에 꾸준하게 앞으로 사용될 거라면 왜냐면 이 그 블록체인 기법 자체가 새로운 기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국 정부에서 코인을 통제하다 보니까 지금 뭉쳐서 그렇지 그렇지만 않다면 코인은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코인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대부분 다 보기 때문에 코인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위험한 잡코인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코인들 뭐 도지코인 해갖고 개를 뭐 해가 뭐 이상한 이런 코인들은 좀 없어질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그 코인들 오리지널 좀 인정받는 코인은 오히려 잡코인들이 사라지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손절하면서 우량주 코인 쪽으로 오히려 몰려들어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좀 성장성 있고 괜찮은 코인과 영 아닌 코인하고 구분해 갖고 그 이제 아닌 것들이 퇴출되는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되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고 그 단계 다 거치고 나면 우량한 종목들이 이제 코인 기수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좋아진다면 코인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인 시세를 한번 봤는데요. 그 지금은 별로 안 빠지고 지금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비트코인도 27,000이 깨졌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깨졌었는데 지금 3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나하고 테라 저 코인 악재가 어제 터진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출렁한 건 맞는데 출렁하고 나서 시장 반응이 우량한 코인들은 가자 이런 느낌으로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닐까 싶고 이 기회에 그냥 급락하면서 손절시키고 그 다시 턴하는 이런 쪽 바닥 느낌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댓글에 그렇게 문의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